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성인교정도서관 막내 사서입니다. 대부분 AI를 통해서 논문의 학술 자료를 검색하고자 하실 때는 다양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셔서 논문을 찾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프롬프트를 작성을 할 때 너무나 간단하게 작성을 함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문헌이 나타나거나 내가 원하는 문헌들을 잘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모델들을 사용해서 내가 어떠한 학술적인 자료들을 탐색하거나 또는 딥리서치를 활용하고자 할 때 적절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그 저널 오브 더 메디컬 라이브러리 어소시에이션 저널에서 코멘터리로 나온 아티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아티클과 함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이제 생리학, 보건, 간호학 분야에서는 이 피코 프레임이라는 이 원칙을 가지고서는 아예 임상 질문을 이제 분리를 해서 각각의 프롬프트로 입력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게 됩니다. 이 피코 프레임이라는 거는 페이션트, 인터벤션, 컴패리전, 아웃컴 이렇게 네 가지의 항목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나의 임상 질문은 각각의 항목별로 구분을 하게 되면은 내 임상 질문을 구체화할 수도 있게 되고 정확한 해당되는 각각의 항목들을 이제 프롬프트로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AI에게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AI에게 질문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피코 프레임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 피코 프레임을 조금 더 세부화시켜서 AI가 조금 더 정확하게 답변을 또는 내가 원하는 의도한 바에 따라서 AI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식을 이 코멘터리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하이라이트 된 것처럼 태스크, 콘텍스트, 이그젬플, 페르소나, 포맷, 톤 이렇게 6가지로 해서 TCE, PFT 프롬프트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TCE, PFT 프롬프트 자체는 이제 기존의 피코 원칙을 적용하면 맥락에 적합하기도 하고 개인화된 명확하고 구체적인 작업 정의가 가능한 이런 정확성을 향상시키기도 할 수 있지만은 이제 보다 더 정밀한 정보를 제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내가 임상 질문이 하나가 고정되는 게 아니라 바뀌어 나가고 있을 텐데 조금 더 동일한 이 프레임워크에서 고품질 결과를 지속적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유연함들을 가질 수 있게끔 이제 할 수 있는 방식 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피코의 형식과 TC, PFT 자체가 뭔가 크게 내용이 변한다기보다는 내용을 어떤 식으로 세부화해서 제시할 거냐라는 부분이 되겠는데 그 예시와 관련된 부분이 앞전에 보였던 이 논문 내용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예시를 이제 테이블 형태로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예시된 임상 질문을 이렇게 6가지의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나눠서 제시를 해놓고 있고 이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제시된 것들을 하나의 프롬프트를 짰을 때는 지금과 보이시는 것 같이 이런 식의 형태의 프롬프트가 작성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좀 다시 한번 화면에 정리를 해놨는데 이렇게 좌측의 테이블 형태로 내가 정리를 한 것들을 오른쪽에 있는 형태로 프롬프트를 생성을 해서 질의를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에 던지게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과정까지 오게 될 때 그러면 내가 좌측에 있는 테이블을 만들고 우측에 있는 것처럼 그냥 프롬프트를 내가 작성하면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조금 더 내가 디테일한 방식으로 하고자 할 때는 이 라지 랭귀지 모델 자체 즉 챗GPT와 같은 모델들을 활용해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일단 내가 초안을 작성을 해요. 그래서 나의 연구 주제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는 한 의사가 고령 환자의 제2형 당뇨병과 관련된 합병증에 대한 정보를 탐색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앞전에 보여줬던 6가지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구분해 줍니다. 그리고 내 주제에 따라서 내가 보다 상세하게 넣어줘야 될 부분들 예를 들어서 페르소나라는 환자 상담을 준비하는 1차 진료 의사다라는 식의 나만의 페르소나를 집어넣어 주는 게 중요하겠죠. 나는 지금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대학원생이다 라는 식의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이라던가 톤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전문적이고 철저하면서도 보다 학술적인 이런 용어들을 써야 된다라는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6가지 항목을 두고서는 6가지 항목에 대해서 내가 쭉
구문의 형태로 만들어서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있게 된다. 이런 6가지 요구사항들을 쭉 문장 형식으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AI에게 질의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영어로 작성해달라라고 던져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챗GPT한테 지금처럼 AI에게 질의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영어로 만들어줘라는 식으로 앞전에 있는 내용을 같이 넣어서 해주게 되면은 AI가 프롬프트를 생성을 해주겠죠. 그래서 내가 생성을 AI 직접적으로 프롬프트를 생성하는 방식도 있겠지만은 내가 초안을 만든 거를 가지고 프롬프트를 한번 만들어줘라고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예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앞전에 그 PPT에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해서 영어로 작성해줘까지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일부러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논문 파일에 대해서 파일을 첨부한 다음에 거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TC-PFT 프레임워크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혹시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항목들이 있는지 그것도 제시를 해달라고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는 일반 모델들로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저는 제미니로 했는데 제미니는 현재 2.5 플래시 버전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버전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과 같이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주면서 제시를 해주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풀 프롬프트를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풀 프롬프트 for AI라고 해서 이렇게 AI가 제시해준 프롬프트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AI가 생성해준 프롬프트를 가지고 바로 질의를 던지면 될까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를 한번 더 수정을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다듬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AI가 보다 잘 답변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한번 더 수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즉 AI 너가 지금 프롬프트를 만들었긴 했지만 AI가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도 있고 나는 이제 원하는 것들은 주제 연관성이 일단 높거나 근거 수준이 확보되거나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조건들이 있게 되겠죠. 학술 자료를 검색하는 데 있어서 내 주제의 연관성 또는 근거 수준의 확보 그다음에 그 이해가 뭔가 기타 더 필요한 것들 그래서 해당 분야의 전공의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수정을 해주기를 바라는 요청을 한 번 더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너가 프롬프트 수정한 데 있어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도 있으면 그것도 알려달라라고 지시를 해주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또 한 번 더 수정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하신 다음에 그 수정된 프롬프트로 질의를 시행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질의를 제가 AI가 만들어진 프롬프트를 검토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술적인 근거를 잘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뢰도가 높은 문헌들을 찾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수정을 해줘 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만 입력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제시를 해주게 되면은 확실히 보다 나은 형태로 해서 수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쭉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수정된 걸로 내가 질의를 확인하시고 던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된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질의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아마 답변을 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답변을 줬을 때 그 답변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한지를 검토를 시켜야 됩니다. 즉 너가 제시한 답변에 대해서 학술적인 근거가 충분한지 검토를 해주고 오류가 없는지 확인을 해봐라. 특히나 이럴 때 이제 많이 좋은 방법들은 피어 리뷰어가 돼봐라. 너가 피어 리뷰어가 돼서 너가 탐색한 학술적인 근거들에 대한 정보들이 과학적인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해봐라 라고 하게 되면은 뭔가 할루시네이션 형태로 해서 나온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좀 수정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물론 100% 다 수정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조율을 해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해당되는 참고 문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 제가 만들었던 프롬프트로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한번 연습 삼아 한번 질의를 던져 보겠습니다. 새로운 채팅으로 이렇게 했을 때 관련된 근거들에 대한 제공을 해주고 있게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제공을 했을 때는 근거 수준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에서 내가 참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딥리서치를 활용해서 질의를 던지게 되면은 딥리서치는 제가 던진 질의에 대해서
어떤 연구 계획서를 만들어 주게 되고 그 만들어진 연구 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검색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던진 질에는 7가지의 연구 계획을 잡은 상태가 되겠고요. 이 7가지 연구 계획 상태에서 에디트 플랜이나 또는 스타트 리서치 중에 선택을 하셔서 진행해 주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사이트들, 즉 관련 있는 사이트들을 보시고 검색들을 해오면서 자료들을 탐색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생각하는 과정들이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고요. 웹사이트를 조사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조사되는 웹사이트의 리스트를 보여주긴 되어 있지만은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조금 더 아티클들을 많이 리뷰하신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오픈되어 있는 소스들만 확인해오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원문 자체를 읽어온다기보다는 오픈되어 있는 웹상에 오픈되어 있는 소스들만 읽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딥하게 원문을 보고 그 안에 있는 테이블이나 피겨의 내용들을 확인해야 되는 유료로 보여야 되는 그런 자료들은 조사해오지 못한다는 게 현재 OA들의 한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딥 리서치 기능을 자체를 이제 이렇게 제미나이나 이렇게 챗GPT나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셔서 보다 할루시네이션이 좀 적은 형태로 아티클의 탐색들이 가능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이용하시는 프롬프트들 자체를 그냥 내가 단순하게 입력하기보다는 이러한 어떤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입력을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게 되겠고, 일반적으로 프롬프트는 20단어 이상 정도를 입력하는 것들이 보다 명확하다라는 식의 일단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나 기본적인 틀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단순하게 하나의 문장으로 입력하시던 것을 좀 더 벗어나셔서 이런 식의 어떤 프롬프트를 생성해 보시고 질의를 던져 보시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의 라지 랭귀지 모델 툴만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개의 툴을 활용하셔서 같이 검색을 하신 다음에 보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항상 제가 이 AI와 관련된 학술 자료 검색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딥리서치의 기능에서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픈되어 있는 소스들만을 갖고 온다라는 이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학술 자료를 탐색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AI를 써서 내가 학술 자료를 탐색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주시게 되는 게 좋고요. 우선적으로는 학술 데이터베이스들을 먼저 검색을 하시고 내가 보조적인 수단으로 AI에서 추가적인 자료들을 꺼내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는 내가 학술 자료를 탐색함에 있어서 이 해당되는 주제에 대해서 먼저 선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그 선행 이해를 위해서 AI를 이용한 탐색 과정을 거치신 것도 좋긴 하죠. 다만 항상 거치시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거는 AI가 준 결과에 대해서 할루시네이션이 있는 점들, 즉 그 해당되는 문헌, 참고 문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해당 웹사이트, 해당 저널 사이트에 가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학술 자료의 경우에는 도서 홈페이지 서치의 데이터베이스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전자정보원들을 우선적으로 탐색을 하시는 것을 항상 권장을 드립니다. 양질의 정보들, 즉 신뢰도가 높고 영향력이 큰 자료들을 우선적으로 탐색을 하시고 그 뒤에 AI나 이렇게 구글 스칼라 등을 활용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